단초부터 북으로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남쪽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자주성이 없는 역사로서 타율적인 역사가 시작이 됐고 타율적인 민족이었다고 하는 초기 식민주의 사관을 전개했어요. 이 책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익혔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구한말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제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해 논설에서뿐 아니라 시와 소설 등 다양한 글을 통해 역사를 강조한다. 그 무렵 이태리를 위기에서 구해낸 3명의 영웅에 대한 책 이태리 삼걸전을 번역하면서 단제는 역사 속의 영웅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영웅으로 을지문덕과 최영,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3대 영웅전을 발표한다. 역사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단제. 그가 역사 속의 영웅에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나라를 다시 완전 자주 독립으로 이끄는 방안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 자체를 규명하는데 이게 문치다. 글에 의해서, 관념에 의해서 행동이 없는 그런 선비 내지는 지식인들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공리공론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그 참 주장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치와 함께 무치, 그러니까 이 무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일련의 선상에서 이렇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나와야 되느냐? 이때는 영웅이 나와야 된다.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무찌른 삼국시대의 대장군으로, 최영은 왜구를 물리치고 요동정벌을 시도했던 고려의 명장으로, 이순신은 임진을 한 당시 왜구를 물리치고 바다를 평정했던 조선시대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단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찾아야 할 때 오직 칼과 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무력을 권리 수호의 방법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 식민지로 강점하게 된 근본적인 힘은 그들의 군국주의와 군사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 침략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면은 일제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무력, 무장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의 형태가 일제의 무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투쟁과 국권회복의 방략도 궁극적으로는 무장단투, 무장투쟁이 핵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제 신채호 선생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는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독립을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역사 속에서 찾아낸 세 영웅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장군에게서도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성이 뭐냐 하면은 대외 경쟁력에서, 대외 침략에서 나라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려고 한 그런 영웅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이 시기에 일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웅의 표본으로서 이 세 사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신채호가 역사를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일제에 의해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의 영웅들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강한 나라, 힘 있는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고 곧 무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독사실론, 신채호가 쓴 논문입니다. 그 첫 구절을 한번 보면은 한 국가의 역사는 그 민족의 번영과 멸망을 담고 있어서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그 역사를 버리면 국가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니 역사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신채호는 그의 글에서 역사와 국가 또 민족을 공동 운명체로 보았을 만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가의 책임 또한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인 신채호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으로 꼽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최대의 사건, 적어도 단재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사건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려사에는 반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건일까요? 고려 중기 묘청의 난이 바로 그것이다. 묘청에 대한 당대 기록부터 살펴보자. 고려사저료 인종 10년의 기록이다. 묘청을 저자의 내가 목을배라고 쓰고 있다. 고려사저료 인종 12년의 기록은 어떠한가? 묘청을 베어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시고 민심을 위로하라고까지 적고 있다. 묘청, 고려 중기에 활동했던 승려로 그에 대한 당대의 기록들은 하나같이 그를 반역자요 허황된 술수를 부리는 인물로 평가했다. 반면 신채호는 왜 그런 묘청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12세기 고려 중기에 오면서 요나라와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고려의 안정된 삼각구도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등장으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렇게 금나라를 세운 이후에 불과 8년 후에 되면은 그 이제 인종 3년이 되는데 그 시기에 가면은 금나라는 세력이 강해져서 고려에 대해서 형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동생의 나라고 금나라는 형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제 세력을 강하게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고려에서는 옛날에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여진이 이제는 세력이 강해져서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인종대가면은. 그래서 고려는 신하의 나라요, 여진은 황제 임금의 나라 이렇게 격화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